안녕하세요, 원늘입니다. 오늘도 택배가 왔습니다. 바로 제가 주문 제작한 굿즈예요. 바로 우리 호태와 동이의 이름 비어입니다. 조금 여유롭게 주문을 해서 모임 있을 때나 이럴 때 나눔을 할까 해요. 보면 여기 사진에 있어. 김동희. 이런 소소한 기쁨으로 살아야죠. 태민아 고마워 사랑해. 이번에는 앵글을 좀 바꿔서 화장실 문 앞이에요. 이제 여기가 옷방이고, 어제 갑자기 화장실 문 손잡이가 망가져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종이 껴놨어요, 문 안 잠기게. 그래서 오늘도 한참 화장실도 못 가고 있다가 아까 어떻게 하다 우연히 열려가지고 샤워도 하고 다행스럽게 그나마 말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어제 곧바로 문 손잡이를 주문했어요. 이게 많은 메인테이너 분들 덕분에 유지되는, 그리고 노동자들이 많이 다치고 돌아가시기도 하는 상황이라 조금 망설여지면서도 그래도 로켓 배송 덕분에 이렇게 바로 받아보게 됐습니다, 문 손잡이를. 그래서 오늘은 문 손잡이 교체를 본의 아니게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편집점, 손잡이 교체 자체는 저번 집에서 살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는 형태로 손잡이가 오고요. 얘 훨씬 좋은 애구나.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각자가 막대기가 있어서 이렇게 문에 열리는 게 있으면 얘가 이 네모에 얘가 이렇게 맞춰져서 돌아가면 이게 열리는, 당겨지면서 열리는 구조인데, 얘가 이 네모 막대기랑 얘랑 만나는 부분이 좀 마모가 됐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이 네모 막대기가 통짜여서 가운데 끼우는 형식이었어요. 어제 뜯어봤을 때 뭔가 이 손잡이에 연결이 돼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편집점, 화장실 내부가 이렇게 공개되는, 따라라라따. 드라이버를 어디다 놨지? 노래하랴, 드라이버 찾으랴, 뭐 하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제 얘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번 풀어놨어가지고 좀 수월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고양이들 화장실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사실 들어와도 상관은 없긴 한데 변기 뒤나 이런 데는 제가 관리를 잘 못하니까 혹시나 필티한 애들이 고양이를 해칠까봐. 손잡이 분리를 했고요. 자, 됐습니다. 이런 거 원래 집주인분한테 말하면 해주시려나?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이 막대기가 얘는 이 부분에 꽂아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 손잡이는 그게 아니다. 다리로 운 잡기 신고. 마지막 나사. 좀 뜨네. 내 영상을 하도 봐가지고 혼자 유행어처럼 대사를 가끔씩 노출이거든요. 나사가 뜨네 이러면서. 가구 배송 어쩔 수 없지. 가구 배송 어쩔 수 없지. 자, 조금 여기가 꽉 안 맞긴 하는데 어쨌든 문손잡이 교체를 끝냈습니다. 와! 편집점. 의도치 않게 명찰 언박싱이랑 화장실 손잡이 교체 영상을 먼저 찍었지만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따로 있었어요. 첫 영상 이후로 오랜만에 대본을 썼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대본을 이탈하고 있어.
제가 맨날 거의 같은 환경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옷이라도 조금 바뀌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다른 옷을 입고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고양이 털 때문에 외출복을 집안에서는 안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잠옷을 입거나 아니면 잠옷처럼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촬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옷의 다양성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맨날 같은 옷만 입는 영상을 찍을 것 같아서 영상 찍을 때만 이거를 입고 빨리 갈아입으면 되니까 오늘은 외출할 때 입는 옷, 2024년 서울 큐퍼에서 샀던 옷입니다. 오늘 주제랑도 맞네요. 오늘 러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드디어 사랑에 미친 사람답게. 대본을 반말로 썼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반말로 읽자니 약간 애매해서 그냥 섞어 쓸게요. 태민아 고마워 사랑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각 잡고 영상을 찍는 방법밖에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택배 푸는 영상, 가구 조립 영상에서 택배를 집으로 드리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세팅하고, 카메라로부터 멀어지는 나랑 녹화를 끝낼 때 카메라로 다가오는 내 모습을 이제 편집하면서 덜어내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관적이고 간결한 컷 구성은 사실 구구절절하게 좋아하는 저에게는 살짝 자기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브이로그를 만드시는 분들이 종종 쓰시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제 모습을 보여주기에 그런 연출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앵글의 다양성은 없어서 약간 흥미롭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걱정이 되는데, 말로 전하는 정보값이야 화면을 보지 않고도 플로우가 좋으면 좋으니까 잘라서 이어붙이기 시작했어요. 비디오가 라디오를 죽인 지 50년이 돼가는 시절에 저는 아직도 비디오랑 라디오를 짬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잖아요. 비디오를 기깔나게 찍을 거면 비디오에 집중해서 쫙 멋있게 집중할 수 있는 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오디오로 풍성하게 할 거면 음의 높낮이도 있고, 아니면 막 에너제틱하게 텐션을 뿜뿜 해가지고 집중이 잘 되는 영상을 만들면 좋을 텐데, 한동안 또 앞으로도 갈피를 못 잡고 헤맬 거라서 다소 어색하거나 흥미롭지 않은 영상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영상이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도 봐주시면서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차근차근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보러 와주시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다양한 거를 시도해 볼 테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집점. 누구나 공감할 만한 주제로 저만의 맛을 내는 연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담감 내지 의무감으로 컨텐츠를 기획하고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몇 편을 지속 가능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구를 사고 조립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의 마음을 자꾸 돌아보면서 매일매일의 일상 또는 제가 과거로부터 꺼내올 수 있는 이야기들에 집중해야겠다고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가진 이야기는 많은데 무엇을 골라서 들려드리면 좋을까 요즘 매 순간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은 첫사랑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분량은 잘 모르겠지만 성인이 된 뒤에 지금까지 가장 깊고 따뜻하게 짝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떠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꿋꿋이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적고 소중한 저의 구독자 더 안 줄면 좋겠어요. 벌써 줄었더라고요. 날 잃어버렸구나 또 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번 지독했던 첫 연애 이야기에 이어서 첫사랑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그 아이를 마주친 건 2008년 여름이었어요. 당시에 벨기에에서 독일로 이사를 막 마쳤는데 저희 가족은 새로 다니게 될 학교를 처음 찾았던 날에 서너 명이 무리지어 다니는 한국 아이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저 아이들이랑 내가 알고 지내게 되겠구나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한 학년 아래였는데 그래서 사실 마주칠 시간이 많진 않았어요. 수업을 같이 듣는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픽업을 기다리는 시간 그 정도가 전부였는데, 그나마도 얘는 틈만 나면 다른 아이들이랑 우르르 몰려가서 축구를 하던 애라 제 기억 속 그 애는 대부분 공을 차고 있어요. 글쎄 그 애가 왜 좋았을까? 저는 걔가 무척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됐지만 누가 봐도 잘생겼다는 소리죠. 그 당시에는 그냥 고등학생 애기이기만 했으니까
제가 그 아이의 미모를 찬양할 때면 제 친구들은 도통 제 말에 동의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제 친구들이 좀 덜 솔직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잘생겼으니까. 17년 전의 이야기라서 이제 자잘한 에피소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시시때때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말로만 안 했지 누구라도 제가 그 애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차릴 만큼 적극적이고 무모하게 그리고 이제 와서는 뒤늦은 미안함을 느낄 만큼 무례하게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3년 동안의 고등학생 시절에 그 친구랑 남은 반짝이는 추억은 딱 한 편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국인 친구들끼리 시내에서 쇼핑을 하자는 약속을 잡았던 적이 있는데 약속 시간이 되어서 모이고 보니까 다들 다른 일정으로 못 나오고 그 아이랑 저만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저한테는 약간 데이트처럼도 느껴졌던 에피소드인데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냥 그 아이가 옷 보는 걸 따라다니고 그닥 오래 놀지도 않고 각자 집에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2009년 4월 16일이었어요. 아까 대본 쓰면서 달력을 찾아보니까 목요일이었더라고요. 학교가 쉬었던 건가? 부활절 방학이었을까요? 아무튼 놀랄 만큼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 해에 가수 박지윤 님이 7집 앨범을 내셨는데 수록된 곡 중에 4월 16일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거든요. 서로 다른 곳을 향한 너와 나의 마음만이 아마도 유일한 우리의 진심인 듯해 라는 내용이 있어요. 꼭 우리 이야기 같아서 제 첫사랑을 요약하는 노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가사를 제 인스타 프로필에다가 적어 놓을 만큼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내는 곡이라고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대본에 없는 얘기긴 하지만 또 2014년에 이 날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깊게 새겨지기도 했잖아요. 이 노래 후렴부 가사가 힘들었던 기억들도 잊혀져 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100% 들어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심정을 쓴 노래라서 2014년 이후로는 약간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듣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첫사랑이 그렇듯이 제 첫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다만 그 아이 덕분에 저는 제가 꿈꾸는 사랑의 모습을 대강이나마 정의할 수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대상화하는 상상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상상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불편하고 심지어 약간은 불경하게도 느껴져서 다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언어화를 조금 해보자면 그때부터 제가 꿈꿨던 사랑은 적극적이고 지독한 얽힘보다도 잔잔하고 단단한 공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아쉽게도 아직까지 실천으로 이어진 경험은 없지만 태민아 고마워 사랑해. 이 아이와의 결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물론 뒤따르는 에피소드도 있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열린 결말이었어요. 제 선택으로 결말을 열어뒀어요. 저는 한국으로 대학을 왔고 1년 뒤에 그 아이도 저랑 같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첫 학기를 앞두고 어느 하루에는 저희가 같이 술을 마셨고 그 아이를 기숙사에 바래다 줬고 다음날 같이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서 살았어가지고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밥을 먹고 제 기숙사 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저한테 사과한 듯한 말을 했어요. 독일에 있을 땐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이 불편해서 저한테 차갑게 대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저는 괜찮다, 이해한다, 그리고 나도 미안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날 후회처럼 남은 그리고 어쩌면 다짐처럼 새긴 마음, 생각은 그 애한테 저는 제가 널 좋아했다고 끝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 사랑을 내가 끝내버리는 꼴이 될까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수동공격적이기도 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뭐 영원할 저의 첫사랑이니까. 그 뒤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어갔고요. 각자의 삶에 서로를 위한 자리는 딱히 없었지만, 그래도 해외 소재 고등학교의 선후배이자 한국에 돌아와서는 대학 선후배가 된 우리가 아마도 특별한 관계이기는 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몇 년 전 언젠가 여기 학교 근처 동네에서 마주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던 게 우리의 마지막이었는데요. 특유의 장난기 어린 소년 같은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앞으로 그때부터 좋은 여자친구 또는 좋은 애인을 만나고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결혼도 하고 어쩌면 아이를 기르면서 차곡차곡 나아갈 그 아이의 미래에 제 자리는 이제 희미하겠지만 그래도 어쩌다 떠올리면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눈물 나? 마침 영상을 업로드할 날짜 오늘 편집하고 내일 올릴 텐데 그 아이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생일 축하해. 혹시 날이 지나고 봤다면 생일 축하했어. 나의 첫사랑. 감정을 추스르고 왔습니다. 대본 쓸 때부터도 내용에 글을 쓰다 보니 마음이 많이 몽글몽글해져서 가슴이 약간 시큰거린다 이렇게 써있는데 영상 촬영하다가 눈물이 터질 줄은 몰랐네. 과거에 저랑 자꾸 화해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영상들을 찍는 일이. 도움이 된다. 이 기세를 몰아서 저의 끝사랑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2024년에는 결혼하자는 약속을 했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연락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모르겠긴 합니다. 다만 저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라서 지금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만을 바라고 응원하게 되네요. 우리는 게임 길드 모임에서 만났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채 반쯤 고립된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붙잡을 곳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필사적으로 시작했던 게 그 게임이었습니다. 로스트 아크. 다행히 게임은 저의 취향에 잘 맞았고 찾아보면은 연도도 정확히 나올 텐데 지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코로나 전에 만나서 코로나 시국 중간쯤 마지막 통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멋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뭐랄까? 너무 완벽하게만 보였고 또 당시에 그 사람이 오래 만났던 사람이랑 헤어진 뒤로 마음을 추스르는 중이기도 했거든요. 어쩌면 나한테 허락된 자리는 명확하게 선으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다고 자연스레 깨달았던 건지도 몰라요. 무의식 중에 알았는 건지도 몰라요. 가족처럼 가깝고 소중한 사이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연인은 될 수 없었다고나 할까? 근데 다른 길드원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특별했다고 해요. 다 같이 친하게 지냈지만 우리 둘은 서로를 좀 유달리 애틋하게 여긴다고 느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마 그만큼 우리는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셀 수 없이 많은 모임과 밤새 마셨던 술과 춤추고 노래 부르던 시간, 처음 가본다던 퀴어 퍼레이드에서 함께 행진을 하고 시련의 아픔을 견디다 못해 한국을 떠나야겠다는 그의 다짐을 듣고 울면서 지하철역에서 서로를 번갈아 바래다 주던 새벽 아침,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던 크리스마스의 저녁에 그를 초대해서 넷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던 다소 어색했던 시간까지 웃기게도 이 많은 날들을 저는 그저 곁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좋아한다는 마음은 전혀 가지지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애초에 깨달을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정말로 연정을 품었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때 지금 생각해도.
한 해가 저물어가던 연말에 그는 자기 집에 길드원들을 초대했어요. 저도 갔고 다 같이 신나게 놀고 이불을 펼치고 이제 자려고 했을 때 저랑 그는 옆에 나란히 누워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고마워하고 있음을 말했어요. 그분은 저를 누운 채로 안아줬고 우리는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건 그 사람도 저를 좋아했다던 이야기를 듣게 된 뒤로부터였어요. 다른 길드원 친구한테 듣기로 그가 언젠가 저를 좋아한다는 투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분이 어딜 가도 사랑받을 것 같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딜 가도 사랑받을 것 같았나? 그렇게 봐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데, 그렇게 알게 되니까 제 마음은 마치 수문을 개방한 댐에서 터져 나오는 물줄기처럼 폭발을 했어요. 왜 이제야 그 말을 들었을까? 왜 이제야 내 마음을 마주 봤을까? 아쉽게도 이 이야기 또한 저한테는 새드 엔딩이었어요. 그는 설렘을 느끼기에는 우리가 너무 가까워졌다고 말을 했고, 말하면서 약간은 미안해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막 분물 터지듯 터진 저의 감정을 제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동안에도 제 갈 곳 잃은 마음이 조금은 안정될 때까지 그 사람은 저를 챙겨줬어요. 우리는 뮤지컬 공연을 보기도 하고 짧지만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어느 날은 제가 도가 지나치도록 만취해서 막 그 사람한테 앵겨도 그가 챙겨주기도 했어요. 또 어떤 날에는 연락 없이 그의 집 앞을 찾아갔다가 그냥 몇 시간을 기다리고 돌아오기도 하고, 남겨둔 편지를 그분이 나중에 보고 연락하고 집에 들어오지 그랬냐 이렇게 말을 해주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첫사랑 이후로도 여전히 무모하고 무례했구나 생각이 드네요. 사과합니다. 미안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단념할 때가 됐음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됐을 때 우리는 마지막 통화를 나눴어요. 마지막까지 그분은 참 다정했어요. 그분 생일이 견우와 직녀가 만났다던 날인데요. 비록 우리는 만나지지 않았지만 여느 때처럼 함께 밤새 게임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음성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날, 제가 불러줬던 노래를 그 사람이 참 좋아해줬던 걸 기억해요.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였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는 우리가 또 스치게 될까? 이런 궁금증 내지 바람을 가져보게 되네요. 그 이후로 또 한동안, 최근까지도 서울에 갈 때마다 저는 주변을 살펴보곤 했어요. 혹시나 마주칠까? 당연히 마주친 적은 없었지만 저에게 진심으로 대해줬던 사람, 이제는 편안함에 이르렀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저 끝까지. 안녕.